우리 이제 그 현미밥이 약간 이제 거칠죠. 그다음에 이제 소화력도 어쨌든 뭐 좀 떨어지는 것은 맞죠. 그러면 백미하고 현미하고 차이가 뭐냐? 만약에 내가 현미가 먹기가 영 안 좋다 하면은 다음 질문은요. 지방이 암 전이의 원료라는데 어떻게 지방을 더 먹나요? 암은 지방이 원료는 아닙니다. 암세포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많이 못해요. 지방을 이용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암세포는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요? 세포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환자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할 건데,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이 있어요. 세포 안에 또 장기가 있어요.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RES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포 안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상인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세포질에서도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있고요. 그 조직들이 있는 중간에 있는 물질들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기는 한 18분의 1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데 써요. 정상세포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질에서는 포도당을 주로 써요. 그렇지만 우리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단백질은 좀 많이 가져가거든요. 또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밖에 태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쓰지를 않아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게 케톤식이잖아요. 케톤.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굶고,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서 오히려 암 치료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 암 환자들의 케톤식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요. 뭐냐, 이게 요즘에 보면은 암이 전이 되는데 지방이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거죠. 암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혈액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혈액 안에서 암세포가 살지를 못해요. 이 혈액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 공격해서 죽여버리거든요. 살지를 못하는데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 지방이 이 암세포를 딱 싸가지고 공격하는 것으로 차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런 기능이,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론들이 있어요. 아마 그 이론 때문에 아마 우리 질문하신 분은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는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오히려 뭐냐면 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적절하게 먹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 환자들은 지방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방은 또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케톤식이 나왔을 때 뭐 했냐면요, 막 비계, 그 다음에 베이컨, 막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포화지방산 문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문제라든지 항생제 문제라든지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먹더라도 이런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이제 아주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거, 오메가3가 많은 이제 이런 식단,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해야죠. 그래서 또 우리가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먹고 동물성은 조금 줄이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방 섭취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은 아마 바로 그런데 전이하고 이런데 지방이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박영옥 씨께서 해준 질문인데, 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현미밥은 소화가 안 되니 암 환자가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우리 이제 그 현미밥이 약간 이제 거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력도 어쨌든 뭐 좀 떨어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미밥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현미밥을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백미하고 현미하고 차이가 뭐냐? 백미는 사실은 우리 겉에 있는 부분을 도정을 하면서 다 드러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냐면,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정말 좋은 비타민도 들어있고, 좋은 성분들이 이 겉에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 암 환자분들은 사실 이용해야 될 부분은 안에 있는 도정해버리고 나는 백미 부분은 우리 암 환자들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겉에 있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밥이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우리 식이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미는 그래 만약에 내가 100% 현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먹기가 어렵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돼요. 낮춰서 약간의 백미나, 아니면 백미를 많이 안 하려면은 여러 가지 콩이라든지 잡곡 같은 것을 좀 같이 섞어 가지고 보면은 콩 같은 거 들어가면 참 먹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수수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흑임자라든지 또 뭐 강황 같은 것을 섞어 가지고 먹는 이런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좀 먹기가 곤란스럽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같이 하면은 또 좋은 방법이고, 근데 현미가 이런 소화가 안 되니까 암에 안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미가 장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아지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는 유익균들이 밥이 식이섬유입니다. 대개 이제 설탕이라든지, 그러니까 단당류가 많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장 안에서는 유해균들이 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현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미가 먹기가 영 안 좋다 하면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합탄수화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부분도 뭐 귤이라든지 또 뭐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나 밀가루 빵보다는 그 통밀이나 호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대체하셔도 좋지만 현미가 나쁜 건 아닙니다.